네, 여야 대표 주자가 만나서 토론하는 끝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의 최고 전문가분들 모셨는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2.3 바로 국회 앞에서 응원봉과 이제 12.3을 기리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고 국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먼저 장해찬 그 최고위원님께 좀 여쭤볼 텐데 장동혁 대표 여전히 계엄 사과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12.3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을 건조하게 말씀드리면 네. 내부적으로 입장이 조금씩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초재선 의원 25명과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사과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냈죠. 네. 당 지도부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네. 장동혁 대표는 대구 집회 등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 외에 공식적인 사과를 이 타이밍에 더하는 것이 대여 투쟁의 고삐를 늦출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네. 여러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체 국민층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조금 높게 나오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응답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일부는 전체 국민을 호소하고 예. 또 일부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이 1, 2, 3 계엄 사과를 둘러싸고 소위 말하는 계파 간의 갈등이나 입장 차이가 조금 뚜렷해지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데 현재 어쨌든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장동혁 대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과 문제로 뭐 당 지도부의 거치나 이런 논란까지 확대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1월 즈음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1심 재판 선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다시 한번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도부가 입장을 밝힐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지방선거 이전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입장 차이가 서로 간에 좀 논쟁거리 또는 계파 간의 어떤 다툼의 근거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가 바로 12.3 이제 빛의 혁명 1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외,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고 민주당 자체 문제는 없는지 1주년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뭐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계엄이 선포됐던 당일날 밤에 너무 놀라가지고 네. 당시에 당황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 국회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가지는 와이프한테. 않으셨고요. 네, 그게 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한동안 제가 약간 부끄러웠어요. 되게 좀 용기 없는 사람 같은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닙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계엄 상황이 그 당시에 이제 TV로 생중계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 와이프한테 제가 나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가지 못했다는 게 한동안은 죄책감으로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어제 나온 반응 보면서 가망성이 없는 정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장동혁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25명의 의원들이 입장을 밝힌 걸 보면서 당이 세 갈래로 쪼개진 당이구나 이 당은. 장동혁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파시스트 수준이에요. 의회 폭거에 맞서는 계엄은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윤석열이 얘기한 것인가 동시에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얘기보다 더 나간 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가 거의 비슷한 정도 톤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놀라셨죠. 그래서 저의 계엄은 정당했는데 그래도 국민을 불안하고 놀라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명의 의원들이 국민 정서나 감정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입장을 밝힌 걸 보면서 국민의힘은 이대로 존속하기 어려운 정당이구나. 언젠간 쪼개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방금 전에 이제 물어보신 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톤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지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내란 총선 계속 얘기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사법부나 검찰이 보이는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 아직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였구나. 그 골맞던 부분들이 계엄을 통해서 다 터져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내란을 통해서
좀 더 사회 개혁의 어떤 원동력을 삼아서 좀 더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게 있어 보여요. 네, 국민의 이거는- 기대치는 미치지 못한다. 네, 이건 좀 유능함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란 청산도 되어야 하고 사회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론사를 통해서 중도층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그 개혁에 힘을 좀 그대로 밀어붙이면서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유능하게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혜찬 최고님, 그 정의롭고 유능한 이 두 개의 기준이 국민들이 어떤 그 정치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평가하시기에 정의롭다, 유능하다 점수를 각 몇 점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나 정권이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실정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러한 평가는 여당과 정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당의 여러 태도나 지금의 모습이 많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할지 좀 더 돌아봐야 될 소지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여론조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자. 네,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이나 또 지지자들은 여론조사를 막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목소리도 내지만 네, 오늘 뭐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네. 조사 자체는 업체마다 좀 달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잘해봐라라고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왜 계속 답보 상태인가에 대한 고민과 반성 성찰도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비록 합격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게 곧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일에 대한 합격점을 국민이 또 준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문재인 정부 초창기와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됐던 동일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은 다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한 1년 6개월까지 80% 가까이 나왔어요. 네. 그때도 제가 김성한 선생님과 방송을 같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율이 복수 여론조사에서 한 50% 중후반에서 잘 나올 때는 한 60% 초반까지 그래도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권 초인 걸 감안했을 때 또 탄핵 이후 상황을 감안했을 때 문재인 정부 비교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모든 걸 다 손 놓고 우리는 다 잘못했으니까 야당 역할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봐도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 또는 뭐 경제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건 좀 더 지적해야 되거든요. 네. 다만 좀 더 스마트하고 예리한 지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뭉뚱그려서 전부 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지금 분위기에서 국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게 어떤 민생 위주의 지적을 하면서 스마트한 대한야당으로 거듭날 필요도 있겠죠. 되게 네.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죄송한데 제가 주제를 들어가야 돼서 혼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내란의 동기가 김건희 사법 리스크라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15년 구형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 이제 그 더 혐의가 적용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징역 15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추가로 지금 또 오늘 또 특검에서 소환해 가지고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징역 15년이 길다 짧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좀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결국은 이 징역 15년이라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량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게 형량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형량 높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조사 안 받겠다. 나와 관련되는 혐의 이거 무혐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사실상 청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했던 내용이나 문자 나눴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영부인 전화번호를 김한빵이라고 저장해 그렇죠. 놓는 네. 이런 황당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법 감정으로만 보면은 무기를 때려도 모자랄 판이지만 그래도 김건희라고 하는 일종의 공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형량으로는 그렇게 적은 형량은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형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15년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요. 네. 저는 뭐 김건희 여사의 잘못이 없다거나 네. 또는 뭐 방어를 하고 두둔하려고 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요. 네네. 다만 구형이 조금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를테면 이게 혐의가 세 가지가 굵직하게 있는데 도이치모터스랑 뭐 통일교 관련된 정교 분리 위배 그리고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뭐 청탁 네. 등이잖아요. 네. 잘못했죠. 그리고 아마 일정 부분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건진법사에게 뭐 명품을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 추가 수사에서 어떤 것들이 더 드러났는지 봐야 되지만 거기 소위 주범이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참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범이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그 종범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뭐 일종의 공범들이 그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것이 잘못한 건 처벌받아야 되지만 어떤 감정적으로 좀 과한 구형은 아닌가 하는 지적 정도는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통일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연락이나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참 제가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기 명구스럽고 또 제가 출마했던 전당대회도 거기에 뭐 좀 끼어 있더라고요. 예, 혐의에. 맞습니다. 네. 좀 억울하세요? 저는 전혀 관련이 없죠. 당연히 제가 통일교 인사 만난 적도 없고 저는 네. 2등이랑 한 트리플 스코어가 나서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네. 조사도 당연히 안 받았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게 참 민망하고 잘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직접적인 정말 대가나 뭐 이 개입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특검이 조사했는데 그 시기에 입당한 통일교 교인이 한 2,000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럼 2,000명 가지고 선거 결과를 바꾸는 건 불가능한데 그게 과연 15년에 이를 정도의 죄목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잘못이 맞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맞는데 이 구형이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지 그 부분은 좀 감정을 내려놓고 법관들이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일종의 주가 조작을 한 거잖아요. 네. 주가 조작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하는 거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는 이익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익금이 지금 뭐 8억 기준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커지는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가 조작범 다른 주가 조작범이 뭐 징역형을 받았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더 중요한 건 뭐 물론 법에 눈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법관들이 이렇게 냉정하신 분들인지 몰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맨날 무슨 법구만 보고 사는 사람들 같다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더 많이 절실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뭐 기득권을 깨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 지금 징역 15년 받은 거는요. 그 각각의 어떤 어떤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판단 뭐 이런 걸 떠나서 일종의 이제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는 책임은 자신의 배우자가 결국 파면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책임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무기를 선고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저는 달리 선고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지만 그거에 비례한다고 따진다면 징역 15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무기를 받아도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런 말이 있죠. 윤석열 당선에 통일교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다. 또 김건희가 총재님께 뭐 인사를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해서 통일교의 그러면 정치와 종교 이게 분리 원칙을 훼손했고 민주주의도 훼손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통일교가 막 정치권 인사들에게 로비하고 후원금 주고 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거는 또 정치와 무관한 개인사긴 하지만 정통 기독교 신자인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통일교 같은 종교가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옹호하거나 두둔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법의 심판대에 서기 위해서는 네.
대다수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나 뭐 이번에 지방선거 나갈 분들도 네. 뭐 온갖 종교 단체가 있거든요. 이 지역에 내려가 보면 그럼 대부분 그 종교 단체 뭐 지도자들 만나서 잘 부탁한다 정도의 덕담은 주고받는데 그 외에 이 종교 단체나 교단이 명시적으로 뭘 도와주는 대가로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줬다면 네.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예. 이게 그냥 덕담 차원에서 머물고 만약에 어떤 혜택이 간 게 없다면 그러한 의도만으로 정치적인 비판이나 책임 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좀 별개의 영역인 것 같아서 네. 이를테면 이번에 특검 조사 과정에서 뭐 메콩강 유역에 무슨 통일교 사업을 하게 해준다던가 방송국 인수라던가 하는 부분이 언급을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 실행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으면 법적 처벌 대상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도와주세요. 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통일교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볼게요 수준이었다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과할 부분이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형이 나올까 그 부분은 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김건희 특검 이제 결과가 어떻게 판단될지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 태도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형 직후에 헛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다음 억울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도 하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는 김건희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왜 부끄러우면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예전에 참 많이 했던 얘기인데 헛웃음을 웃어요. 그렇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성하는 것 같은 그런 일말의 양심이 살아 있었다 그러면 남편이 재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 거였을 거고요.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에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김정수, 김혜경 여사 왜 수사 안 하냐고 얘기하고 전직 대법원장 왜 수사 안 하냐고 얘기해도 했던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됐던 거였었죠. 이게 어이가 없죠, 사실은. 영부인이라는 자가 전직 대법관 수사 왜 안 하냐고, 왜 2년 동안 수사 안 하냐고 이런 식의 얘기를 법무부 장관한테 버젓이하는. 네, 본인 수사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내 그거야- 수사는 이러면서. 뭐 그것까지는 정리로 봐주고 그것까지는 뭐 내 수사 어떻게 돼요라고 하는 거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네. 그것까지는 정말 궁금해가지고 물었다 치지만 그 왜 다른 사람 수사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건 VJ로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전에 다 범행을 자복했다고 생각해요. 그 제일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선거나 정치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곧 김건희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명태균 게이트 때 녹취록 공개됐던 것처럼 김영선 내가 공천주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네 이렇게 얘기한 게 다 온 국민한테 지금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나왔겠어요. 명태균이 가가지고 여론사 바치고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 체크하고 그 덕봤다고 생각하는 거를 김영선 공천으로 다 몰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사람이 관여를 했던 거고 네. 자기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명품백 받는 거 몰랐을까요? 전 아무리 경호처 직원들 대통령실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나라 모든 정부는 대통령한테 도달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수십 명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럴 때 이미 여사란 사람이 대통령실 조직을 장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지 대통령실 직원들은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영부인이 명품백 받고 인사청탁 받고 이것저것 관여하는 걸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그냥 사인으로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될 나왔어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씨는 정말 핵심 키맨으로 지금 워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명태균 이제 법정에서 만나는데 나를 구속시킨 사람이라고 대놓고 명태균 말을 했고요. 또 오세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이제 측근 대납에 대해서 굉장히 명태균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키맨 국민의힘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굉장히 허황되고 이상한 말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런 사람의 감언이설에 낚여서 뭐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 또 지금 보면 대통령이나 영부인들까지도 명태균에게 조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이죠. 네.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네. 명태균이 제공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부당한 대가를 뭐 의회에서 지급했다거나 또는 명태균에게 특혜를 줬다면 그건 사법적 처벌을 받을 일인데 정치권에 워낙 많은 소위 브로커형 인물들이 있거든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이런 거 자료 주고 저런 거 자료 주고 나 특혜 달라 내가 여기랑 뭐 친하다 실세다 하는 명태균의 이른바 대통령 팔이었다면 영부인 팔이었다면 네.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그 명태균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자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제가 두둔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말할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못하고 책임을 질 부분과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뭐 불법 청탁이나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고 법적으로 바로 징역 1, 2년이 나오는 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이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서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정치적 책임과 잘못은 또 있는 것이고 져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다만 그게 뭉뚱그려지면 정치 잘못했다고 다 감옥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네. 자, 그 정도의 말씀을 조금 낮은 자세로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그 네. 사안 윤석열 넘어가- 대통령 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참여했던 그 국정농단 사건,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사건, 그때 그 만들어낸 논리가 일종의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정치 공동체 이제 경제 공동체였던 거죠. 그랬던 사람이 이른바 무속이나 종교나 이런 데 심취해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났던 거고요. 그런 사람들의 조언에 자신이 어떤 그 판단을 기댔던 거죠. 네. 그 틈새를 정치 브로커로, 저는 명태균이 정치 브로커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네.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 이익을 서로 간에 윈윈하면서 도와주면서 취했던 거예요. 한쪽 일방이 갖다 준 게 아니고요. 그럼 공동체 논리라고 한다면 김건희 행동은 결국 윤석열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명태균이 갔다가 여론조사 뭐 바치고 이러는 거 그게 비공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뭐하러 하겠습니까? 정당에서 비공표 여론조사 돈 들여서 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공천하든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갖다 바치고 돈 한 푼 안 주고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김영선 공천이 돼버렸다. 그 대가가. 네. 그건 당연히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공직자 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만약에 제대로 된 판례를 정립하지 않으면 뭘 해도 괜찮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네. 공직자 배우자는 사인이기 때문에 명품백 받아도 되고요. 누구로부터 어떤 여론사 받아도 되고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선례를 남겼죠. 예, 그런 논리가 만약에 통용이 된다고 하면은 공직자 배우자는 앞으로 날개를 훨훨 달면서 세상의 부패 중심에서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네, 시간 관계상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명태균이 기소가 됐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느닷없는 계엄이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최종 관문 누구를 위해서였냐 했을 때는 이게 V제로 김건희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해석이나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헌재 판결문이라는 사료가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심 재판 결과 나오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헌재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저희가 그 결과 자체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 판결문 내용에 보면 민주당이 줄탄핵이나 예선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 때문에 이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선택을 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판결문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탄핵이라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 네. 그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 헌재 판결문에 적시해 놓은 네. 민주당의 무리한 국정 마비가 분명히 있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 계엄의 원인이 초래된 것이다라는 네. 것까지도 같이 존중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해석을 정치평론가들이나 정치인이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정에서 기정사실로 뭐 김건희 여사 때문에 탄핵을 했다라고 하는 건 헌재 판결문에서 유리한 것만 좀 빼먹겠다는 거 아닌가 싶은 네. 저희도 이제 이 헌재 파면 선고 결과를
존중하기 싫어도 보수 진영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담겨 있는 다른 내용들까지도 좀 역사적 사료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같은 질문이지만 좀 결을 다르게 해볼게요. 21대 김건희 대통령 힐건희 프로젝트의 실체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V제로 김건희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미쳤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결국 계엄의 트리거가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것만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독특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한 개인의 기질도 있었을 것 같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자기가 뭐든지 주도하지 않으면 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민주당 탓으로 자꾸 돌리고 있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조선일보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계엄 선포하기 2년 전부터 이미 비상대권 얘기를 했었다고. 아니 그 그렇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연이어 선거 다 이겼죠. 선거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분위기 좋을 때예요. 그 11월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들 모아놓고 뭐 그 사람은 술 마시면은 나도 전두환처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민간인 김건희의 계속되는 대통령 행세가 좀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어떤 기질 이것과 함께 네, 자기 뜻대로 국정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남 핑계 대기 네, 그리고 실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누적되는 것에 대한 외교적 실책 또 국내 어떤 경제 정책이나 어떤 중요한 정책들 뭐 의대 증원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거 할 때마다 자기 뜻대로 뭔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내심의 폭발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탓으로 투사했겠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그 자기 훈련들을 해오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게 바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김건희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알면서 대충 눈 감아주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나중에 언젠간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나도 사법처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로 계속 이렇게 치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임기 후까지도 생각하고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결국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는 해야 될 텐데 검찰도 자기 말 안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정치권 어쨌든 선거에도 결과도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자기가 져버렸고 그러니까 계속 현실 부정하고 자기 부정하다가 마침내 더 이상 도저히 총선에서까지 패배하니까 막을 수 없다는 단계에 넘어가니까 우리 속되게 좀 표현하면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계엄 선포했을 거라고 봐요. 애초부터 위험한 사람이 잘못된 권력의 방망이를 쥐고 막 흔들었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특검의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끝장 토론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그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 인사이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